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 김보람입니다.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은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매물 속에 2천선 아래로 다시 내려왔는데요. 지난 3거래일과 다른 점이라면 오후장 들어서면서 기관의 매물이 더 확대되며 1990선 초반으로 내려왔다는 점입니다. 코스닥은 기관의 매수 속에 장중에는 530선 안착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면서 소폭 밀리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매물이 확대되고 있는데 현재 527포인트로 0.1% 정도 하락 중입니다. 잠시 뒤에 그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간략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영입니다. 9월 20일 목요일 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QE3에 대한 영향력이 끝이 나고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과 또한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이 지연되면서 유로존 위기가 우려감으로 나타나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통화정책 완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전일 코스피 지수는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일본 중앙은행의 자산매입기금 증액 조치와 미 주택경기의 개선에 힘입어 소폭 상승했는데요. 미 주택경기 개선 소식에 소비재와 건설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는 2천선 밑에서 하락으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 1994선까지 빠졌다가 2천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기금 증액 결정에도 불구하고 오전 내내 약보합세를 보이며 지루한 장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현재 투신과 보험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물로 코스피가 2천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은 1,262억 원을 팔아치우며 매도폭을 확대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고요.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708억 원, 633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 16억 원, 비차익거래 372억 원, 매수 우위로 도합 388억 원의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요. 음식료업과 비금속 광물, 철강금속, 기계, 전기가스업이 소폭 상승 중인 가운데 섬유유복, 화학, 전기전자, 의료정밀, 유통업은 약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필두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내림세를 향하고 있는데요. LG화학과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현대모비스, 기아차, 삼성생명도 소폭 하락 중입니다. 반면 포스코와 신한지주, 한국전력, KB금융은 소폭 오르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QE3의 영향력이 끝이 나면서 코스닥 지수는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4일간의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코스닥 지수 오늘도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오전에 코스닥은 530선 다지기에 들어갔습니다. 강보합세 이어나가면서 현재도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가 매수세에 나서며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장중 530선을 넘은 것은 지난 3월 26일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0.15% 하락하면서 527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수급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인이 동반 매수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48억 원, 기관이 240억 원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나흘로 매도세에 돌입하면서 297억 원가량의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엔터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엔터주 대장주인 SM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SM의 자회사인 SMCNC가 장동건이 수속 배우로 있는 AMENT를 흡수 합병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호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은 혼조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급등하고 있고요. SM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CJ 오쇼핑과 SK 브로드밴드, 젠백스, 포스코 ICT는 강보합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CJ ENM은 하락 중이고요. 안철수 테마주인 안랩, 다음, 인터플렉스가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E3의 효과가 일단락된 가운데 BOJ가 추가 금융 완화에 나선 영향으로 전일 환율은 종가 기준 면저점을 향해 하향 돌파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이틀간의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양적 완화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자산 매입 기금을 현행 70조엔에서 80조엔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면저점을 경신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경계심이 확산되면서 오늘 환율 하루 만에 소폭 상승하면서 반등에 나섰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20전 오른 1,115원에서 장을 연 뒤 오름폭을 조금씩 확대해 1,116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이후 다시 하락 반전해 1,115선에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삼성전자 2% 이상 빠지면서 130만 원 선을 내줬습니다. 현재 128만 7천 원을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포스코만이 강보합세 나타내며 37만 8천 원을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생명 모두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은 3% 이상 빠지면서 25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신한지주는 0.64% 강보합세 보이면서 39,450원에 거래 중이고요. SK하이닉스가 3% 이상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24,15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 축소 소식에 강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셀트리온 0.17% 약 보합세 보이면서 28,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2위 자리를 달리고 있는 파라다이스는 3% 이상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에 기간 매수 속에서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다음은 1% 이상 빠진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랩 5% 이상 빠지면서 11만 7,600원에 거래 중이고요. CJ ENM도 3% 이상 빠진 모습입니다. SK 브로드밴드와 젠백스는 강보합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인터플렉스 1% 이상 빠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 3거래일과 다르게 오후장 들어서 더 힘이 빠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방금 전 1900선도 이탈하는, 1990선도 이탈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약보합으로 전환됐습니다. 그 가운데 오르는 특징 업종들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후 들어서면서 지금 시장이 더 좀 약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관의 매도가 지금 1,400억 정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이제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 지금도 매도에 좀 가담을 하면서 오늘 좀 어제 그제와는 좀 다르게 약간은 좀 이탈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1988포인트를 형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반면 외국인들은 계속 65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전체적으로 지금 시총의 상위 종목들이 다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특히 한 2%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자동차주도 어제부터 이어서 계속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유일하게 시총 5위까지 해서 포스코만이 강보합거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장이 약간 더 약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업종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파는 업종 같은 경우는 역시 운수장비 쪽, 자동차 쪽도 팔고 있습니다만 조선업종에 대한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판단이 들고요. 화학업종에 대한 매도, LG화학이라든가 호남석유, 특히 정유주, 유가의 또 급락으로 인해서 이런 정유주의 또 매도세가 좀 나오는 걸로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유통이라든가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기관들 같은 경우 전업종에 대해서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건설이라든가 운수창고 쪽,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항공주라든가 이런 쪽은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기전자 쪽을 매수를 하고 있죠. SK하이닉스 상승이 약간은 좀 둔화됐습니다만 이러한 SK하이닉스라든가 초반에 오전장에서는 삼성 SDI나 LG전자 이런 쪽도 매수가 좀 유입이 됐었다고 보는데 조금 기관의 매도가 좀 강해지면서 다들 종목이 좀 약해지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 통신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쪽 매수를 계속 유입을 하고 있고, 건설 쪽도 매수를 하다 약간은 좀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기관은 어쨌든 외국인은 강한 매수세는 아니지만 일단은 우리 시장에 대한 매수의 그런 기조는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약간 지금 약세로 좀 돌아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0.27% 약보합 정도 수준으로 기관의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조금씩은 다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죠. IT 장비 부품주 오늘 멜파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좀 눈에 띄는데 대체적으로 좀 강했던 종목들도 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역시 엔터주 지속 관심을 말씀드리는 엔터주라든가 이런 쪽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 대선 관련 테마들도 다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코스닥도 지금 상승 이후에 상승이 좀 반납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부분은 저는 항상 뭐 긍정적인 시각을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상승에 대한 숨고르기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지수 차트나 이런 부분이 이따 좀 보겠지만 여전히 뭐 추세상으로 전혀 이상이 없는 상태고요. 해외 시장의 어떤 그 차트를 좀 봐도 상승의 어떤 그 추세 부분은 전혀 지금 훼손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를 하고 말씀드리는 그런 섹터들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하고 뭐 이럴 상황은 아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특징 업종과 테마주들, 그 안에 종목들까지 구체적으로 차트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차트를 좀 보면서 특징 업종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오늘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예. 엔터주가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그러한 흐름이고요. 전체적으로 업종을 좀 말씀드리면 여행 관련, 항공, 그리고 카지노 관련 이런 업종들이라든가 화장품 관련이라든가 피팅주들 그리고 자동차는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이러한 업종들을 보시면 엔터주를 제외하고 여행이라든가 화장품 이런 쪽, 항공이나 이런 쪽을 보시면 이제 중국 관련 모멘텀이 좀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경절을 앞두고 이런 내수 소비 관련 종목들의 좀 강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일단 엔터주를 좀 먼저 살펴보면 일단 SM이라든가 YG 엔터테인먼트 이러한 종목들을 좀 보면 현재 다시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 상태죠. 제가 일전에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로는 IT, 자동차, 건설, 금융화 이런 5가지 섹터를 좀 말씀드리면서 그 외에 중소형주, 코스닥 중의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자면 이러한 엔터주라든가 그리고 셰일가스 관련 종목들, 이러한 바이오 쪽 이런 쪽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한 흐름 속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엔터주 같은 경우 성장성이 앞으로 뭐 지속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이제 실적이 보여주고 있죠. 예전에는 막연한 기대감, 한류에 대한 뭐 기대감 이런 부분이었다면 현재는 지금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양호하고 SM이라든가 YG엔터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죠. 지속적인 뭐 관심이 필요하고 매매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노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일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그러한 부분이고 앞으로 무엇보다도 이 엔터주 같은 경우는 업황 자체가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환경으로 변했고 시장 자체가 변했다는 거죠.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까지 한류가 된다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행 관련주 어제도 한번 짚어봤는데요. 뭐 하나투어라든가 모두투어 지금 인바운드 쪽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즉 중국이라든가 일본의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호텔 사업 부분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는 모두투어가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오늘도 지금 현재 하나투어, 모두투어 둘 다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항공 관련주도 마찬가지 어제도 좀 짚어봤던 종목인데 어제하고 그대로 오늘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 환율에 대한 부분도 있고 말씀드린 그런 여행객의 증가 부분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카지노 관련 쪽도 파라다이스 계속 또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이죠. 바로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흐름인데요. 이게 지금 쭉 연결이 되고 있죠. 중국의 그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여행주라든가 항공주라든가 또 카지노 업체들, 바로 이 파라다이스나 GKR 같은 종목들도 중국의 관광객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는 그들에 의해서 실적이 좀 좌우되는 이러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은 그러한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고 또 연결이 돼서 이런 호텔 신라나 이런 종목들도 현재 지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호텔 신라나 이런 종목들은 현재도 매수도 가능한 매매가 가능한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특징적인 종목이 바로 이제 화장품 관련주죠.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국경절을 앞두고 내수 관련해서 그리고 시장이 또 쉬는 구간에서의 흐름이죠.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대부분 시장이 약할 때 좀 강한 종목이고 중국 관련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특히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시장이 쉬는 구간에서 또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무엇보다 또 실적이 또 되고 있고요. 단기적인 모멘텀으로서도 중국의 국경절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으로서 이런 화장품 관련주도 상당히 눈에 띄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러한 성광밴드라든가 태광이라든가 하이로코리아 요금 작게는 DK랍 이러한 종목들을
셰일가스 관련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종목들의 흐름도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고 현재 상태에서도 뭐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지만 52주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지만 뭐 이러한 종목들 매매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속적인 좀 관심을 좀 가져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종목별로 좀 보자면 IT 쪽 같은 경우 일단 오늘 SK 하이닉스가 좀 눈에 띄는 부분이죠. 삼성전자에서 내년에 반도체에 대한 투자 부분을 좀 보수적으로 진행하겠다 하면서 반사적으로 아무래도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러한 뭐 시장에서의 분석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을 뭐 차치하고라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 좀 긴 시각에서 장기적인 투자 올해 하반기 내년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 좀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동차가 그제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같은 경우 일본에서 그런 약정 완화 발표를 했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엔구 현상이 좀 엔화가 좀 약세로 돌아서게 되면 당연히 아무래도 우리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러한 또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단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QE3가 진행이 되고 나서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엔화 약세 부분이 좀 기조적으로 지속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러한 좀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현대차 같은 경우는 56% 이상이 지금 해외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기아차 같은 경우도 40%를 해외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그런 산업을 좀 보자면 그런 영업이익 부분과 환율과의 상관성 이런 부분이 예전만큼은 좀 강하지 않다, 약해졌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 이후로 자동차의 주가 흐름이 좀 약하다면 그 부분은 단기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전히 관심을 가질 그러한 부분들로는 IT라든가 자동차 그리고 건설, 금융 그리고 화학업종도 오늘 조정을 받지만 그동안 단기적으로 또 오른 거에 대한 약간의 조정 구간에 들어간 상태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코스닥 쪽이라든가 중소형 개별주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엔터주라든가 지금 계속 뭐 강해지고 있는데요. 엔터주라든가 그리고 셰일가스 관련 그리고 바이오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 그리고 대선 관련해서는 대선 관련 오늘 테마의 흐름들이 좀 약해졌죠. 대부분 다 약해진 상태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선언을 하고 나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좀 약해진 상태인데 그쪽에서는 이제 정책 관련한 종목들로 마찬가지로 접근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별 투자 전략까지 모두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증권사의 추천 종목을 받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메리츠종금증권 부산 지점으로 가볼게요. 박창윤 과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 메리츠증권 이상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왔던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 가장 문의가 많이 들어온 종목은 대한항공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예, 전일 일본 양적 완화 발표로 좀 엔화 대출 비중이 높은 대한항공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 수혜와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증산과 미국 원유 재고 증가 소식에 의한 유가 하락으로 수혜도 지금 좀 받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중국인이 세 번째로 많이 방문하는 나라가 한국인데요. 이번 연휴는 중국이 중추절과 겹쳐서 8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만 명 정도 방문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좀 좋은 호재들을 한꺼번에 많이 받은 종목이 대한항공인데 일단 기본적인 바탕이 그렇게 양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종목입니다. 예, 부채가 좀 많은데도 좀 공격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양날의 검이라고 좀 봐지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좋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원유 부분에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금 좀 유가를 올릴 가능성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은 분할 매도도 조금 조심스럽게 권유드리고 그래도 또 관심을 가지고 매수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좀 짧게 보시는 거를 권유드리면서 매수가는 5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5만 4천 원, 손절가는 한 4만 8천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기 전에요. 지난주 관심 종목부터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농후바이오였는데 최고가 계속 경신하면서 일주일 만에 9% 수익률이 가능하네요. 예, 어떻게 또 좀 제가 처음 방송을 하게 되면서 처음 추천드린 종목이 이렇게 9% 이렇게 오르게 돼서 일단 저도 좀 많이 기분이 좋습니다. 예. 지금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뭐 종목이 이렇게 짧게 보는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는 뭐 달라진 내용은 없고요. 그냥 최근 기간이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좀 중국 관련주들 추세가 아직도 살아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뭐 그때 사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계속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매수 못 하신 분들은 지금 2만 원대 심리적 저항선 있는 만큼에 좀 2만 원 안착하는 거 보고 들어가시는 게 조금 나으실 것 같고요. 예, 목표가는 계속 그대로 뭐 23,000원 보고 있는데 요거는 짧게 말씀드리는 거고 중국 관련주 테마를 계속 좀 지켜보시는 게 제일 좀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농후바이오 그대로 23,000원까지 목표가 꾸준히 홀딩하시고요. 새로 편입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2만 원 안착 여부 확인하시고 단기 목표가 23,000원으로 정해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대응하셨던 분들도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기대되는 오늘의 관심 종목도 받아보겠습니다. 예,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예. 국내 분유업체 2등인 메일유업입니다. 예, 이것도 네. 저번 주 말씀드린 농후바이오에 이어서 좀 중국 수혜주에 해당하는 기업인데요. 예, 작년 포도 상규균 해프닝으로 시장 점유율이 10%대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뭐 3위까지 밀렸다가 현재 2위 탈환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예전 수준 넘어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30%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현재 뭐 좀 장부 가치보다는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종목을 좀 추천하시느냐고 부담스럽게 보시기보다는 그만큼 성장성이 있다는 의미로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왜 좀 고평가가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고요. 그 화면에 보시다시피 첫째 프리미엄 제품 매출 비중 확대, 그리고 중국 시장 성장 본격화, 그리고 제로2세븐 내년 초 코스닥 상장 예정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좀 포도 상규균 해프닝으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게 되면서 좀 앱솔루트 공 그리고 상하우유 같은 프리미엄 제품에 대해서 이 회사가 투자를 좀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게 되었고요. 그 위기를 좀 기회로 극복한 셈이 되었습니다. 프리미엄 제품의 매출 기여도는 과거에도 좀 증가 추세에 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증가 추세가 이어질 전망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프리미엄 제품의 매출 증대는 브랜드 파워를 좀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매출 원가를 낮추는 효과도 있고요. 특히나 좀 먹거리 업종에서는 프리미엄 제품이 이렇게 좀 알려지는 것은 크나큰 이점이라고 좀 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분유 시장의 규모가 세계 1위인데요. 중국발 수출이 지금 매해 한 100%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계속 간접 판매 방식을 유지해 왔었는데 그거를 벗어나서 홈쇼핑이랑 인터넷 쇼핑몰 등으로 좀 판매 경로를 좀 다양한 예정에 있어가지고 좀 내년 분유 시장이 좀 더욱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중국과 유아복 제조업체인 계열사의 제로2세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역시 좀 중국발 매출이 증대하고 있는데 국내 유아복 업체 중에서는 또 유일하게 중국에 좀 런칭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으로 요 메일유업이 제로2세븐의 지분을 50% 보유하고 있고요. 요 제로2세븐이 지금 약간 연장이 되고 있지만은 내년 초에는 코스닥에 상장이 예정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3만 원 상에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어떻게 좀 추천하려다 보니까 조금 오른 상태인데 예, 지금 3만 원 선에서 잠시 심리적 저항을 조금 받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은 되고 있고요. 그래서 3만 원 선에 안착하시면은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3만 원 선이 좀 여기 좀 약간 여기서 머무를 것 같고 예, 손절가를 말씀드리면은 약간 부침이 있었던 25,000원 수준의 손절가로 보시면 되겠고요. 예, 목표가는 좀 높게 화면에 안 나오는데요. 예, 잠시만요. 메일유업 목표가를 36,000원이라고 정해주셨는데 화면에 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화면에 36,000원 찍어놨고요. 예. 그리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데 이 좀 중국 관련주들이 목표가 잡기가 좀 애매한데 이렇게 좀 잡은 거는 일단 기본적 분석성 봤을 때 한 퍼 12 수준에 그래도 또 제로2세븐 이제 그 실적을 감안해서 36,000원 말씀드렸습니다. 예, 메리츠증권 이상경 과장이었습니다. 네, 지난주 농후바이오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잘 가는 종목에서 수익을 내보자. 오늘의 종목은 메일유업이었습니다. 목표가는 36,000원 정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이어서 오늘의 한 줄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침체에 빠진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경기 부양책을 확대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자산 매입 기금을 1,260억 달러 증액해 총 6,950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 경기가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한 달 동안 7.8%나 증가한 482만 건을 기록했고, 이에 더해 지난달 주택 착공 건수도 7월보다 2.3% 증가한 75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수사당국은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의 탈세 혐의를 잡고 파리 본부와 스트라스부르, 리옹, 보르도 지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UBS 은행은 프랑스와 스위스 간의 일부 자금 이체를 감추기 위해 이중 장부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한 스위스 영업팀이 프랑스에 있는 고객들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권유한 의혹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권펀드 핀코의 빌그로스 공동 최고 투자 책임자는 모든 부실 채권은 중앙은행의 책임이라며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 10년물과 30년물 국채 투자를 피하고 있다면서 연준의 통화 부양책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알아볼게요. 오늘은 한맥투자증권 변원구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변원구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또 일본 또 유동성 확대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제 엔화가 많이 풀려서 엔화 약세로 돌아선다면 국내 증시 업종별 영향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일본의 수입 비중이 많은 업종, 그리고 일본과 수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업종, 벌써부터 영향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전일 기존 45조 엔 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을 10조 엔 증대한 55조 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증대된 10조엔은 각 5조엔씩 장기 국채와 단기 국채 매입에 사용될 전망입니다. 아직까지는 엔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상보다 다소 공격적이었던 점에서 향후에 엔화 약세 압박은 높아질 전망입니다. 자산 매입 정책 발표 이후 국내 지수는 상승은 했지만 유독 자동차 업종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엔화 약세에 따른 자동차 업종의 수출 경쟁력 악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엔화 약세 수혜 기업들은 강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일본에서 부품을 많이 수입하는 기업들은 수혜가 전망이 됩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두산인프라, 현대위아, LNF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엔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도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포스코, 한국전력, 롯데쇼핑 등이 있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이 하락 중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영향은 어느 정도까지 미칠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그 공격적인 일본 정부의 예. 그 양적 완화 정책 이후에도 엔화가 지금 큰 폭의 움직임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번 정책이 미국의 양적 완화에 대한 그 일본 정부의 대응적인 정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생각보다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진단해 주셨는데요. 이제 중국 쪽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물가가 상대적으로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조만간 지급 준비율을 인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대가 높아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유럽, 미국에 이어서 일본까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중국 경기 부양책 발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생산 및 소비에 관한 모든 지표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급 준비율 인하와 같은 통화 완화 정책 실시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의 경우 경제 성장률 8% 달성에 대한 실패 우려가 불거지는 가운데 수출 둔화가 진행되고 있고 위안화 절상을 용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정권 이양을 앞두고 있어서 지준율 및 기준금리 인하 외에 적극적인 부양 정책 실시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시장의 관심은 10월 중순 열릴 것으로 보이는 제18대 당대회에 모아지고 있는데요. 사진핀 부주석의 권력 이양이 원만히 이루어질지 여부가 포인트입니다.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경제 부양책 발표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 세계 각국이 또 선진국 쪽에서 경기 부양을 실시한 가운데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일단 정권 이양 이후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쪽 살펴볼까요?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주택시장 회복세 궤도에 올랐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주택시장 지표는 최근에 3개월 전부터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QE3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주택시장 경기를 한 번 더 올리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방준비제도가 모기지 금리 하향 안정시키기 위해서 모기지 담보증권을 매입하는 3차 양적 완화 조치를 내놓았지만 모기지 시장은 정작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할 전망입니다. 연준이 지난주부터 3차 양적 완화에 따른 MBS 매입을 시작했지만 정작 통화 정책과 실물 경제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은행들이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반영할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시중은행들은 연준의 모기지 금리 하락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금리를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연준의 자산 매입에 따른 금리 하락 추세를 살펴보겠다는 것이고 기존 대출자들보다는 신규 대출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서서히 금리를 낮추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일반 대출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혜택이라도 돌아가려면 수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어제는 일본까지 나서게 되면서 글로벌 유동성 랠리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국내 증시는 소폭 하락 중입니다. 오늘장 전략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금일은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에서 동시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약한 수준인데요. 비차 프로그램 비차익 쪽 역시 매수가 유입되고는 있지만 그 강도는 다소 약한 수준입니다. 여전히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5장에서는 추경 매도보다는 홀딩하시는 전략이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조정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시마다 현금을 확보해 두시는 전략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변원규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제 글로벌 이슈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 압구정지점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뉴욕 증시는 일본의 추가적인 자산 매입 소식의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유가의 급락으로 상승폭은 제한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미국장도 마찬가지, 유럽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실 악재는 없습니다. 네. 악재는 전혀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지수가 소강 상태가 들어오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주에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유동성에 의해서 사실 원자재주는 주가와 같이 움직입니다. 원자재 중에서 원유 가격, 서부 텍사스 중진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편인데요. 이번에는 이상하게 거꾸로 유동성이 그렇게 풀리는데도 불구하고 유가는 3일 연속 급락을 해서 100불 대비로 91불 대까지 내려와서 약 8%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2007년도에 주가가 상승할 때 유가와 주가가 같이 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이 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원유가 내려오면서 주가도 같이 조정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좀 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원유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되겠는데요. 원유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 시스템 오류에 의해서 1분 만에 4%대 하락했었고, 또 미국에서 비축유를 뭐 방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어저께 같은 경우 사우디에서 증산을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들을 보면 그것보다는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로 인해서 유가가 사실 뛰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꾸로 내려오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번 대선을 준비한 인플레이션을 하락을 노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일단 시장은 상당히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에너지 지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요.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에너지 지주들이 시장을 좀 많이 장악하는 편인데 오늘 에너지 지주들 다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시장에 약간 불안 심리가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저께 일본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을 했습니다. 자산 매입을 하는
하는데 10조엔 정도를 더 쓴다죠.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6조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발성의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지수가 소강 상태인 모습인데 기관과 개인은 매수를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들 매수가 한 380억 들어옵니다. 매도가 기관에서 나옵니다. 아마도 이게 2010에서 2020 사이에 있는 펀드 환매 물량이 출회하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투신들의 물량이 계속해서 주가를 좀 억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량을 누가 받아가 주느냐에 대한 싸움인데 외국인들이 얼마나 흡수해 주는지 또 개인들이 얼마나 흡수해 주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는 사실 상승 모멘텀이 지금 많이 부재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하든가 아니면은 유로존에서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하든가 이런 것이 이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로서는 모멘텀 부재에 의한 수급적인 움직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업종별 모습을 보시면 개인들은 일단 940억을 매수하는데 집중적으로 사는 것은 이제 세업종군에 몰려 있습니다. 화학이 250억 정도 사고 있고요. 운송 장비업 쪽에서 640억, 유통에서 210억, 그다음 하나 더 있다면 서비스업에서 410억 정도를 매수하는 게 특징이고요. 매도는 금융업에 좀 집중했습니다. 260억. 그 다음에 철강금속에 130억 정도가 있고요. 외국인들은 720억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매도 종목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업종은. 그렇지만 매수하는 종목은 전기전자 쪽에 한 330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요. 금융업에 230억. 그 다음에 철강금속이라든가 운송업, 그 다음에 통신업 중에 한 100억 정도가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들은 매도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제일 많이 파는 게 운송장비에서 한 750억 팔고 있고요. 전기전자에서 210억을 팔고 있습니다. 매수하는 종목군은 사실 건설업, 운송, 창구 정도에 몰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에서는 매수 주체자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기금도 오늘은 270억을 매도하면서 시장을 약간 눌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종목별 보시면 삼성전자 1.9% 빠지고 있고 미국에서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서 화학적 업종들 대부분 다 빠지고 있고요. 지금 SK 하이닉스 한 4% 갔다가 지금 현재 1%대로 밀리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원유가 빠지니까 당연히 항공주, 대한항공 같은 종목이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철강 종목이 오늘도 역시 같이 포스코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빠지고 있습니다. 동국제기나 현대제차 이런 종목은 다 빠지고 있네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은 게임주와 항공주, 이 정도 선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락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네. 볼 때는 뭔가 이해가 안 되죠. 외국인들은 사고 있고 네. 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2,000포인트로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빠진다면 이런 식으로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뭔가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환율이나 그다음에 유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큰 거로는 상승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밀린다면 한 1950 정도까지는 또 밀릴 수 있는 것도 연으로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보고요. 전문가와 함께 포트폴리오도 구성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YG인베스트 신기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장 IT 자동차 여전히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정유주도 많이 내리고 있고요. 코스피가 1991까지 밀리네요. 오후장 들어서 더 힘이 없는데요. 네, 우선은 뭐 전차 군단의 약세 흐름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낙폭의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가 2% 안팎의 현재 하락폭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업종 현대차가 1%대 그리고 기아차가 0.4%대 하락 흐름 보이면서 대표적인 수출 관련 기업
기업들의 실적 악화 우려감, 즉 엔화 약세 기조에 따른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우리 시장의 하락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유가가 최근 3거래일째 계속적으로 좀 하락폭이 커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정유업종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S5일 같은 종목군들도 현재 3에서 4%대 급락세 보이고 있다는 거, 아무래도 그동안 좀 기대감이 컸고,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군 중에서 상당히 좀 많이 포진된 업종군들의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현재 지수 0.8%대 하락 흐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 약세 업종만 있는 것은 아닌데, 강세 업종 같은 경우는 화장품 업종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투자 대안 업종으로서 지금 빠르게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3.4%대, 그리고 AV CNC 같은 경우는 현재 상승세, 그리고 LG생활건강 마찬가지로 1.3%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 업종 쪽이 참 잘 못 가는 상황 속에서는 역시나 화장품 관련 업종군들의 안정성과 성장성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테마주 흐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강세 테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엔터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롯한 계속적인 이슈가 지금 시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투자 심리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엔터주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반적으로 경기 방어 성격이 짙은 그런 종목인 만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밖에 특징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항공업종을 예를 들 수가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현재 2.4%대 상승,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1.8%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동안은 원화 강세에 따른 기대감이 많이 작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QE3 시행 이후에 유가가 급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 항공업종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역시나 유가 급락이 오히려 더 실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선진국 시장이라든가 중국과 일본에서 계속적으로 추가 부양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내 이 원화에 있어서는 절상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원화 강세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그런 해외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항공업종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단기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대한항공이 현재 57,7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러한 분위기로 한다면 52,000원대까지의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또 한 가지 특징 업종 혹은 종목을 말씀드리면 한국가스공사가 현재 0.4%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였는데, 오늘장에서는 52주 신고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상승 탄력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자산 가치라든가 그리고 지금 시점 시장에서 약간 투자 대한 관련주로서 어느 정도 그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가스공사 상대적으로 앞으로도 73,000원대까지 목표 주가 형성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 다른 업종군들 좀 말씀드리면 자동차 업종 앞서 좀 약세 흐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보다는 그래도 좀 선전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대를 모았던 전반적으로 신차 효과는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라는 거, K3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만큼 그에 따른 실망감, 계속적으로 준중형 자동차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가장 경쟁이 우려가 되고 있는 일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준중형 시장, 경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해외 시장에 있어서의 수입차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도 국내 자동차가 지금 경쟁력이 특별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아차를 비롯해 현대차의 최근의 하락폭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 따라서 지금 시점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기에는 약간은 부담을 느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업종 우리나라 대표하는 종목이자 그리고 좋은 종목이면 불만하겠지만은 단기적으로 하락 가능성, 그리고 하반기 실적 모멘텀에 있어서는 약간 좀 악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현대기아차를 필두로 한 자동차 업종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전략 짜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중국 국경절 연휴가 다가오잖아요. 그에 관련한 수혜주 찾기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우선 간단하게 충분히 중국 관련 수혜 기대감 높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꼭 최대 명절뿐만이 아니고 지금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내 증시 기업들에 있어서는 반사 이익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 짧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저는 뭐 방금 말씀해 주셨던 중국 관련된 네.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네. 모두 투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관심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급등 양상 보였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시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매수 관점 대응 전략은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별적인 이슈에 있어서는 신사업 다각화 역시나 호텔 사업에 있어서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최근에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일본으로 중국인 중에서 일본으로 갈 사람들이 지금 한국으로 많이 찾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대 명절 추석과도 이 중국의 명절과 좀 겹쳐 있기 때문에 올 말까지 어느 정도는 좀 기대가 9월 말까지는 이런 기대감이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아직까지는 충분히 모멘텀적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우선은 뭐 지금 25,350원 라인에서 현재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네.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도에 있어서는 다른 종목 대비 강하다. 따라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목표가 27,500원대까지의 추가 상승 여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점. 뭐 네. 그렇다라고 해서 기간을 넓게 잡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기간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면 충분히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비중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시점 한 1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15%, 20%도 늘리면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어느 정도는 18,000원대에서 워낙 주가가 좀 급등했기 때문에 비중을 10% 이상 늘리기에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원화 강세 수혜 관련 업종입니다. 항공과 그리고 여행 업종 대표적으로 원화 강세 기조가 이어졌을 때 실적 개선 모멘텀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었다는 거 지금 시점 착안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모두 투어를 비롯한 여행 업종 상당히 많은 호재성 재료가 있다. 따라서 주가는 최근에 단기 급등하였지만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모두 투어 현재 시점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 그리고 네. 한 달 정도 시간에 있어서의 27,500원대 어느 정도 목표 주가 가능하다. 따라서 25,000원대 초반에서는 지금 강하게 매수를 하셔도 크게 부담이 없다라는 거 매수가 현재 25,000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 관련 수혜주로 오늘 관심 종목을 꼽아주셨었네요. 지난주 관심 종목도 마찬가지였는데 파라다이스 한 주 만에 수익률이요 6%인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AS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뭐 지금 중국과 관련된 종목군이 아니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 탄력도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과 유럽 쪽에서의 불안감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중국 모멘텀은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의 이러한 쟁점을 이용한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와 그리고 모두 투어 관련 종목 이번 한 주간도 한 번쯤은 기대를 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지금 17,8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충분히 18,000원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경신 이후에 19,000원대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정부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지금 호재성 재료가 많다. 따라서 굳이 매도하실 필요 없이 홀딩과 그리고 지금이라도 분할 매수 관점 대응 전략은 충분히 유효한 종목이 바로 파라다이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심기현 대표님의 포트폴리오 어떤 모습인지 최종 포트폴리오 점검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관심 종목이 바로 파라다이스였는데요. 15% 비중이시고요. 오늘 새롭게 주신 종목이 모두 투어입니다. 비중은 10%. 두 종목 전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종목 파라다이스가 일주일 만에 무려 6% 육박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18,000원까지 홀딩해보자 하셨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 모두 투어 현재 가격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27,500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YG인베스트 심기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991포인트로 하락 중에 코스닥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528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하시면서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